저번 주에 이제 수능이 끝이 났죠. 이제 수능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20대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고민하게 될 건데, 수능 결과에 만족을 하고 원하는 대학교 진학까지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다면 오늘 주제의 영상을 클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끝난 지금 학점은행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 학생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하겠다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확고한 학생들,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올 줄 몰라서 부랴부랴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는 학생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목표가 확고하다면 학점은행제 커리큘럼을 만드는 과정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을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수능 성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급하게 알아보는 학생들이죠. 아무런 목표 없이 지금 학점은행제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는 다르게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학생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생이 스스로 정해주셔야 하며 그에 따라서 학습 과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들여서라도 목표뿐만이 아니라 목표 학점을 채우기 위한 공부 기간도 확실하게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내가 얼마나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까, 플래너가 필요할까, 수강료는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학생들이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하나씩 다 건드려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학점은행제가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게 많아요. 어정쩡하게 하나씩 건드리면 이도저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학습 설계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자격증, 독학사를 해야 할지 체크한 다음에 일단 자격증이랑 독학사를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졸업 날짜 이후로 학점은행제 수업 개강을 할 수 있게 맞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수업을 알아보는 게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계획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본인이 해야 할 자격증 및 독학사를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수업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게 올해 12월 초중순 아니면 내년 1월이 될 건데요. 국내에 학점은행제 교육원만 4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군데만 쓱 훑어보거나 추천받아서 하기에는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보면 일단 오프라인 교육원은 진행을 안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프라인 교육원을 진행했을 때의 장점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것 치고는 전공 선택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 자체가 전공 선택폭이 상당히 좁은데 할 수 있는 전공이 거의 없어서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전공 선택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육 과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원이 좀 더 눈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교육원을 간다고 해도 해당 전공의 전공 자격증 취득 아니면 기간 단축을 위한 독학사 병행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공 선택 범위가 넓다는 것 빼고는 장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이 오프라인 교육원을 찾아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는 전공 선택뿐만 아니라 수강료, 수업 진행 과정, 학기 구분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전공 선택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학점은행제 기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가 학위를 취득할 때 학점을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그만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기간을 줄였으면 짧은 시간 안에 학생이 해야 할 공부는 더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기간을 줄였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빨리 하고 싶다고 해도 그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질 것 같다 판단이 된다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냉정을 유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학위취득 제도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무리한 기간 단축은 오히려 학생에게 독이 된다는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을 찾는다거나 설계 만드는 과정, 혹은 학점은행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자 하신다면 유튜브 채널에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 접속하시면 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학습자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와 상담을 하고자 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또는 메일 문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록린 학점은행제 한선생이었습니다.